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오늘은 예정에 없이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럽발이죠.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자, 홍콩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상륙을 했는데,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 까보니까 우리도 살충제 계란을 먹고 있었더라, 이렇게 된 건데요. 어떻게 정부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계란 소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프론이라고 비펜트린인데요. 이게 진드기약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갑산선, 신장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약한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을 게 없겠죠. 보통 한 6개는 30일 정도 키워서 나가기 때문에 크게 안 쓴다고 하는데, 산란계, 알을 낳는 닭은 60일까지도 키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지저분하죠. 진드기도 많이 달라붙고 해충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약을 쳤는데 그 약이 계란에 묻은 게 아니라 그게 닭의 체내에 흡수가 돼서 계란 안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충제 성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럼 국내에서 살충제 계란 논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자, 유럽의 영향인지는 몰라도요, 농식품부에서 친환경 산란계 농장 대상으로 일제 잔류 농약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고 한 개는 비펜트린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게 8월 14일자 보도자료고요. 자, 보도가 나간 이후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당연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오늘 새벽 5시를 기해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 전체 검사 대상 1239개 농가 중에서요 876개가 검사를 받았는데 적합이 847개, 부적합이 29개 농가가 나왔습니다. 29개 부적합 농가에서 나온 계란들은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하고, 847개 농가 제품들은 시중 유통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듣기로는 기준치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다 전량 폐기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 기준 초과 29개 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초과라고 돼 있고, 뒤에도 보면 자, 일반 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 표시만 제거하고, 그러니까 농약이 나왔는데 니네들은 친환경 아니까 친환경 딱지만 떼고 일반 제품으로는 유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좀 그것과는 다른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도 자료대로만 보면 기준치와 상관없이 전량 폐기가 아니라 기준치 이내로 나온 제품들은 유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국 대형마트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 계란 중에서 162건을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완료한 113건 중에서 111건이 적합 판정이 되었고, 2건 신선대란 홈플러스하고 부자특란이라는 계란이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회수 그리고 폐기 조치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49건은 검사 중입니다. 저도 홈플러스에서 계란 많이 사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농식품부나 식약청에서 일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적합 제품들은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지금 깔려 있는 제품들은,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먼저 산 제품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냉장고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은.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렇게 계란에도 숫자 등이 써 있죠.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번호가 있습니다. 서울은 01, 부산 02. 저 처음 알았네. 여기 지역번호처럼 쭉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생산자 이름이나 농장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01 맛상무, 그러면 서울에서 맛상무라는 생산자가 생산을 한 거죠. 이거를 추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17일 오후 4시 현재 한 31곳이 적발이 됐습니다. 31곳. 이것은 제가 맛상무 그 영상 페이지 더보기에 쭉 정리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속 나오면 축산물 품질 평가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온답니다. 자, 우리 집 계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축산물 품질 평가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계란 이상이 있으시면 환불을 하시고,
뭐 계란이 이상이 없으면 드셔도 되고, 그래도 꺼름직하다 하시면 안 드실 수밖에 없죠. 어제로 기억하는데 야당 당대표께서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계란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계란 문제는 문제가 지금에 불거진 거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 시민단체나 또 국회의원 중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지지부진하고 유야무야 돼 왔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작년 한 9월부터 조사를 했고 올해 되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문제가 그냥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고 계속 살충제 계란이 양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 살충제를 쓴 농가가 이 농민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냐, 또 그렇게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을 했지만, 기준치를 넘어서 사용한 건 잘못을 했지만, 그걸 갖다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물론 살충제를 사용한 농민도 잘못을 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정부도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악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뜬금없이 불량식품, 이렇게 나왔어요. 참 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이면 그러면 군대 폭력이나 직장 내 폭력이나 강도나 살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4대 악에 못 들어가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뜬금없이 부정부패도 아니고 갑자기 불량식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어요. 마상무도 식품 관련 업계라고 했는데 저희 업체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수조사로 내려와서,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게 다 보셨는데 저희는 이상이 없었어요. 도리어 칭찬을 해주고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 계란에 살충제 계란은 왜 빠뜨렸는지 잘 보세요. 고기, 육류, 그러니까 육류, 쌀, 그리고 우유, 이런 식으로 5대 식품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계란은 우리나라에서 계란 소비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게 많이 먹는 계란의 살충제 문제를 간과했다?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태를 지나오면서 한 가지 문제가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을 하면서 농식품부의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흡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와 농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생산은 농식품부, 유통은 식약처가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도 보듯이 일원화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서로 관할이나 구역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먹거리에 대해서는 일원화돼서 일사불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상무는 지금이라도 이 살충제 계란이 부각이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살충제 들어간 계란을 많은 분들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중 마트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기준치를 통과한 제품들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꺼름직하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많은 효율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안전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유기농 매장도 많이 있고 우리 주말 농장, 도시 농장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식품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식품이 자라는지도 보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직접 키워서 먹고 싶습니다. 그게 쉽냐고 말씀하실 텐데 맞습니다. 어렵죠.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식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좀 더 안전한 식품들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맛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